안녕하세요. 중소기업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강창랑입니다. 구독, 좋아요. 자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초기 창업 시작해서 한 3년 이내 기업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. 이 시간이 느리게 가고 이렇게 좀 길게 살고 싶으신 분은 월급쟁이를 해라. 근데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 싶으신 분은 창업을 해라.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말씀드려요. 왜냐면 월급쟁이는 월급 들어와도 사실은 대부분 돈이 나가잖아요. 자동이체 되고 뭐 빠지고 또 써야 될 돈 있고 그래가지고 빠지고 나서 보면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요. 그때 이제 딱 이렇게 달력이라든가 날짜를 보면 다음 월급날이 너무 먼 거야. 한 달이 되게 길죠. 근데 대표님들은 반대로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내고 막 하고 나서 딱 다시 이렇게 보면 바로 한 달이 바로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너무 크죠. 실제로 대표님들이 이 시기에 제일 많이 힘드세요. 매출은 많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들어온 돈은 빤한데 나갈 돈은 너무 많은 거죠. 그래서 이때에 집중적으로 우리 정책자금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때는 이제 운전자금 위주로 주로 필요하시죠. 근데 운전자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운전자금 부분은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소공인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. 7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. 좀 업종에 따라서는 1억까지도 되지만 소공인은 크지 않다. 중진공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으로는 맥스 5억까지 돼요.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맥스 5억 하면 5억을 다 받으실 수 있다. 안 그래요?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억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추세가 또 좀 달라졌어요. 예전에는 될 만한 기업에 많이 주자 이런 추세였다면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2, 3억 나왔다 하면 요즘은 1억, 2억으로 이렇게 한도가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맥스 5억까지 된다 이 부분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죠. 저금리에다가 이제 장기니까. 물론 요즘 저금리는 아니에요. 요새 금리가 하도 많이 올라서 정책자금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4% 언더로 받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가셔야 돼요. 그래도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.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. 내가 매출하고 그 다음에 회사 부채 비율 이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매출이 잘 안 나오면 사실 대출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로 하나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어떤 회사가 이제 창업하고 1년쯤 됐는데 매출이 1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물론 뭐 1억 정도 밖에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1억이 나와요. 근데 부채가 1억이에요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책자금 신청해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.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잖아요. 본인의 매출액하고 부채하고를 좀 잘 보시고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무작정 신청하시면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.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기업들은 이제 보면 평균적으로 매출액은 한 3, 4억 이상 이렇게 하시면서 부채는 한 1억 언더로 이렇게 갖고 가시는 데는 그래도 이제 신청하시면 어느 정도 자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물론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. 왜냐면 각 지점마다 또 이 내규나 이런 적용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대표님 신용도, 이 업종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 드린 거니까 너무 오해하시거나 난 절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진 마시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서 이제 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정책자금에만 내 모든 걸 다 걸고서 진행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. 특히나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거나 모자라면 필요할 때 이게 제때 원부자재 발주도 못 하거나 아니면 종업원들 급여를 못 주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.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반드시 정책자금과
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를 같이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으시더라도 은행에다가 대출 서류를 한번 제출해 보시는 것까지는 괜찮다.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은행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그걸 모르고 계시다 보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불상사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대출은 안 받으시더라도 일단 대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서류는 챙겨가지고 은행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대략 얼마쯤까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2달 안에 이거 돈 나가야 되는데 중개금융에 신청할게요 라고 했는데 중개금융에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. 근데 그때서 은행을 알아보는데 1억을 써서 냈더니 뭐 3천만 원도 안 나와요. 뭐 금리가 높아요.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시려면 평상시에 매출하고 부채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. 신용도 하고. 그러면서 항상 내가 언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지 그거를 하나만이 아니고 2-3가지로 다 펼쳐놓고 시기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다.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신용도 제일 많이 잃으세요. 급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돈도 빌리게 되고 그러다 또 약속 못 지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초기에 비즈니스 모델 점검을 다시 하셔야 돼요. 내 사업이 지금 시작은 했으니까 나는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이 사업이 혹시 망한다면 내가 얼마나 리스크가 생길까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. 예를 들면 지금 회사의 부채가 2억이에요. 내가 자산을 다 해가지고 은행 잔고나 뭐 자산 다 해가지고 회사 거를 털어봐야 1억밖에 안 돼요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드랍을 하게 되면 이 회사를 폐업을 하게 되면 1억만 빚을 지면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아니고 미련이 남으니까 나 계속 갈래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해서 계속 대출은 늘어났어요. 늘어난 돈을 가지고 뭐 빚도 갚고 뭐 나름 여러 가지 했는데 갑자기 매출이 안 느는 거예요. 더 줄어요. 오히려 이제 매출 이익 자체가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팔면 팔수록 손해죠. 매출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. 그래서 매출은 조금 느는 것 같거나 아니면 비슷한데 계속 손실을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계속 또 대출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빚이 2억에 자산이 1억이어가지고 1억만 내가 나중에 감당하면 되는데 이게 빚이 계속 늘어서 빚은 4억이 되고 자산은 오히려 또 더 줄어들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내 빚이 커지는 거예요. 그때 가서 이제 뭐 회생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폐업하거나 파산하거나 뭐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들을 취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때 비즈니스 모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건 비즈니스 모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는 4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차별성이 있냐 없냐. 내가 차별성이 없으면 사실은 성장하거나 수익 내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거든요. 이 부분을 다시 짚어야 돼요. 무조건 내 고집으로 우리 회사 제품 좋아? 내 서비스 좋아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판단하기에 어떤 부분에서 끌려서 내 거를 소비를 하느냐 이 부분을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. 그 부분을 점검했는데 그 부분은 괜찮다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수익성이에요. 내가 너무 싸게 팔고 있진 않나? 아니면 내가 너무 좁은 범위에서만 팔아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안 생겨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닌가?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? 원가가 좀 싼 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. 아니면 매출을 좀 더 늘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.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수익성이 안 보여요. 그러면 사실은 접으셔야 돼요. 아무리 찾아봐도 차별성이 없어요.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지금부터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이 이제 선순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잠깐 해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. 우리 많이 하잖아요. 광고들 하시죠. 유튜브나 그 온라인상의 광고비 들여서 하면은 처음에는 올라가는 듯이 보였다가 또 광고비 지출하고 일정 기간 지나고 손을 안 보면 또 확 떨어지고 이런 식이라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. 그러면 이때 계속 들어가야 되는 이 광고비 자체가 상수가 되는 거예요. 어쩌다 투입된 돈이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이만큼의 매출이 유지된다.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매출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이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이 비용도 항상 계산에 넣어야 된다. 그러면 수익성이 또 떨어지겠죠. 결국은 앞에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.
지속 가능성이 있느냐,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 또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, 아니면 지금의 적자가 더 커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, 이런 부분에 생각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셔서 사실 또 고민들 많이 하시고요. 마지막에 모방 불가능성이, 이건 이제 기술 기업들 위주인데 기술 기업 아닌 데는 모방 불가능성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생기죠. 내가 음식점이에요.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어요. 이게 특허가 있다거나 남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구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, 그게 아니고 누구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약간의 배합비라든가 조리하는 방식만 바꿔가지고 만들었어요. 누군가는 따라 할 수 있겠죠.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또 없는 거야. 모방이 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 거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나보다 더 이름이 있어질 수도 있죠.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. 애초에 창업한 사람보다 이 사람 벤치마킹해서 따라온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케이스, 이런 게 있죠. 근데 이제 아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모방 불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을 제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꼭 비즈니스 모델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내가 심각하게 더 끌고 나갈 것인지, 그래서 개선을 시킬 것인지,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 손실을 줄여가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잘 하고 내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창업을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때 기업가 정신부터 다시 한번 다 점검하셔야 돼요. 기업가 정신도 점검하시고 비즈니스 모델도 점검하시고, 이렇게 해서 그때 필요한 자금들을 그때 잘 융통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중진공이나 아니면 소진공, 그 다음에 은행까지도 이런 부분들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